자, 그 다음에 핵심 3, 모래집안 계량공법입니다. 자, 모래집안 계량공법은 조금 전에 처음에 개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느슨한 모래를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 조밀한 모래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다진 말뚝공법입니다. 이건 파워포인트는 없는데요. 자, 다진 말뚝공법은 자, 모래집안 내에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의 종류는 나무 말뚝도 있을 것이고, 콘크리트 말뚝,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말뚝, 강말뚝이 있을 건데, 이 말뚝을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뚝의 부피만큼 간격의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느슨한 모래를 조밀한 모래로 만드는 것이, 다진 말뚝 공법이고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다진 말뚝 공법 중에서도 말뚝의 재료를 모래를 사용한 것이 바로 다진 모래 말뚝 공법입니다. 샌드 컴팩션 파일 공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컴포즈 공법이라고 그래도 합니다. 자, 이건 좀 외워놔야 됩니다. 컴포즈 공법, 샌드 컴팩션 파일 공법, 다진 모래 말뚝 공법은 같은 말이라는 거 외우고요. 자, 이것도 자 개요를 한번 보죠. 자, 조금 전에 했던 다진 말뚝 공법과 원리가 같지만은 나무 말뚝이나 콘크리트 말뚝,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말뚝 대신에 충격 또는 진동 타입이어야 해요. 집안에 모래를 압입하여 모래 말뚝을 만드는 것이 바로 다진 모래 말뚝 공법이라는 것이죠. 자, 적용은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은 느슨한 모래 집안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모래 집안뿐만 아니라 점토 집안에도 사용하기도 한다. 즉, 효과는 미흡하나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다진 모래 말뚝 공법, 즉 컴포즈 공법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해머링 컴포즈 공법하고 바이브로 컴포즈 공법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모래 말뚝을 박을 때 모래 말뚝을 해머로 타격해서 박느냐, 안 그러면 진동에 의해서 하느냐. 여기서 진동은 종방향의 진동인데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간에 해머로 때려서 박느냐, 안 그러면 진동에 의해서 박느냐에 따라서 해머링 컴포즈 공법과 바이브로 컴포즈 공법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자, 그러면은 해머링 컴포즈 공법과 바이브로 컴포즈 공법의 특징을 외워야 하는데, 이것도 토질및 기초 1차 때 많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해머링 컴포즈 공법 한번 보죠. 해머링 컴포즈 공법은 어떻게 됩니까? 해머를 들어 올려서 이 녀석 해머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운동 에너지를 충격 에너지로 바꿔서 모래 말뚝을 타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전기시설, 즉 전력 설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있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모래 말뚝은 해머가 가서 때려서 박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충격과 진동이 크다. 즉 충격과 진동이 크니까 소음이 크다는 것이죠. 자, 충격과 진동, 소음이 크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두드려 박았어. 충격에 의한 시공이니까 타격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기계의 고장이 많이 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 관리가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때려서 박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주변 집안의 교란이 많이 된다. 이것도 쉽게 이해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한번 보죠. 낙하고의 조절에 의해서 강력한 타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뭡니까? mgH죠. 즉 무게 W 곱하기 H인데 해머의 무게는 똑같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해머의 낙하고 H만 증가시키면 타격 에너지가 커지겠죠. 왜? 위치 에너지가 커지니까. 그죠? 자, 요거는 쉽게 하시고요. 숙련도에 따라서 다짐 효과가 다르다. 그러니까 숙련도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좀 외워 놓으시고요. 거기에 비해서 바이브로 컴포즈, 종방향의 진동이 나왔습니다. 자, 시공상 무리가 없으므로 기계의 고장이 적다. 이것은 진동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격에 의해서는 즉 충격 시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기계에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공 관리가 쉽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그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바이브로를 하려면 진동을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시설이 필요하겠죠. 전력 설비가 필요하고 시공상 무리가 없으므로 기계의 고장이 적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했던 충격, 진동, 소음이 적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진동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다시피 충격을 주지 않으니까 타격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시공 관리가 쉽다. 기계의 고장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균질한 모래 기둥을 만들 수 있다. 바이브로 진동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균질한 모래 말뚝을 만들 수 있는데, 요것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 모래 진동에 의해서 모래 말뚝을 만드는 것은 지표면 부근에서는 다짐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면에서는 다짐 효과가 적으므로 바이브로 템프를 쓴다. 바이브로 템프를 쓴다는 거하고, 이건 아무래도 진동 컴포즈, 바이브로 컴포즈이기 때문에 자기 기록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록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 자, 요 표는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표를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하시면 여러분들 토질 및 기초 1차 때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해머링 컴포즈는 전기 설비가 필요하고 없고, 바이브로 컴포즈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해머링 컴포즈는 충격 시공이기 때문에 어때가 소음과 진동이 크고, 그 다음에 바이브로 컴포즈는 소음과 진동이 적고, 그 다음에 해머링 컴포즈는 어떻습니까? 충격 시공이기 때문에 기계 고장이 잘 나기 때문에 시공 관리가 어렵고, 바이브로 컴포즈는 시공 관리가 쉽고. 자, 이렇게 앞에 것만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썸머리를 하셔서 조금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입니다. 자, 이거는, 자, 느슨한 모래 집안에 바이브로 플로트 끝에 설치된 노즐로부터 물 분사와 수평 방향의 진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즉,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물 분사와 수평 방향의 진동이 동시에 일어나서, 자, 소종의 깊이까지 간입시킨 다음에 이 수평 방향의 진동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집안 내에 생기는 빈틈에다가 모래나 자갈을 지표면에서 채워서 어떻게 됩니까? 집안을 개량하는 공법입니다. 자, 여기서 개요에서 중요한 용어는요, 물 분사와 수평 방향의 진동이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바이브로 컴포즈 공법은 어떻게 됩니까? 연직 방향의 진동인데, 이거는 수평 방향의 진동이라는 거 조금 외워 놓으십시오. 이거는 수평 방향의 진동과 물 분사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집안 내에 생기는 빈틈에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집안을 개량하는 공법. 자, 개요는 쉽게 아실 수 있고요. 자, 특징은 자주는 아니고 가끔 시험에 쓰라고 나오는데 한번 조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을 균질하게 다질 수 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바이브로 컴포즈 공법도 뭡니까? 균질한 모래 기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이브로로 하는 것이 진동에 의한 것이 아무래도 집안을 균질한 모래 말뚝을 만들 수 있다는 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짐 후 집안 전체가 상부 구조를 지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깊은 곳의 다짐을 지표면에서 할 수 있다. 왜? 제가 전을 했죠. 이게 물 분사와 수평 방향의 진동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빈틈을 지표면에서 모래와 자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깊은 곳의 다짐을 지표면에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녀석은 물 분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자기 자신이 물을 뿜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지하수의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시공 속도가 빠르다. 시공 속도가 빠르고 공사 비용이 적게 든다. 그 다음에 특히 이것은 상부 구조물이 진동이 있는 경우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자, 여기서 뭐 다 7가지를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어차피 3가지를 외우는데 앞에 바이브로 컴포즈 공법하고 비교해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시공 속도가 빠르다, 시공 공사 비용이 싸다 이런 것은 쉽게 외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깊은 곳의 다짐을 지표면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자, 요거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는 외우기 어려운 것을 외우는 것보다는 쉬운 것 위주로 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의 시공 순서는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바이브로 컴포즈 공법과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의 비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다짐 방법이 바이브로 컴포즈 공법은 연직 방향의 진동인데 이것은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평 방향의 진동과 물 분사, 그죠? 그러니까 연직 방향의 진동인데 수평 방향의 진동이라는 거, 그거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동은, 자, 바이브로 컴포즈는 전단파인데,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은 뭐 종파다. 뭐 쉽게 외울 수 있고요. 자, 요거는 가끔 표를
두 가지 차이점을 쓰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외우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폭파다진공법인데요. 폭파다진공법은 이겁니다. 자, 특히 주의할 것은 우리가 점토지방 계량공법에서는 뭐가 있었죠? 폭파치환공법이 있었죠. 그죠? 폭파치환공법은 점토지방의 여자지방 계량공법이고, 폭파다진공법은 모래지방의 여자지방 계량공법이라는 것을 하시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개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래지방 계량공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충격력을 줘가지고 느슨한 모래를 조밀한 모래로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인공지진이나 다이너마이트를 폭발해서 이때 생기는 충격력을 이용해서 느슨한 모래 지반을 다져서 다짐을 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개요 정도만 아시면 되니까 조금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전기 충격 공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점토 지반 계량 공법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전기 침투 공법이었죠. 그죠? 전기 침투 공법은 직류전류였습니다. 직류전류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집반 내에 설치하고 물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모이면 이 마이너스 극에 모이는 물을 배수함으로써 안미를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기 충격 공법은 모래 집안을 쓰는데요. 자, 이것은 자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선 먼저 포화된 집안입니다. 그림에서 터빈 펌프가 있는데 터빈 펌프로서 연화 집안에다가 물을 다 넣어서 포화 집안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방전 전극을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고압 전류를 흘려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때 생기는 충격력에 의해서 집안을 다진다는 거죠. 이 충격력에서 느슨한 모래가 조밀한 모래라고 되게끔 한다는 것이 바로 전기 충격 공법입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압 전류를 서로 합성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력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력에 의해서 느슨한 모래를 조밀한 모래로 만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 폭파 다짐에 비하여 전기 충격 공법의 장점이 뭐냐? 자, 요거는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한번 보죠. 다진 에너지를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전압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볼테이지를 조정하면서 전기 충격력을 크게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동일한 지점에 여러 번 방전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전기 충격 공법은 한 지점에서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폭파 다진 공법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번밖에. 그 대신 전기 충격 공법은 여러 번 방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방전한 것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죠? 볼테이지가 어느 분야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를 알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의 경우처럼 불발할 염려가 없다. 이거는 뭐 불발할 염려가 없다는 거 이거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좀 외워놓으십시오. 뭐 두 번째 전기 충격 공법에 비한 장점은 뭐 자주는 나오지 않는데 주로 개요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좀 눈에 익혀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야객주의 공법입니다. 뭐 간단한 방법이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집안의 특성을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집안 내에 간입한 주입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약액을 주입시켜서 고결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약품을 집어넣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목적은 뭐 연약지방 궤량공법의 목적은 바로 이거겠죠. 집안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차수성을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치마를 적게 한다. 그죠? 고결시키는 거니까 아무래도 강도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니까 차수, 방수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 지수라고 쓰는 책도 있는데 뭐 다 같은 말이라고 하십시오. 차수, 지수 뭐 같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마, 즉 세트먼트를 감소시킨다. 요 목적 세 가지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주입제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수가 목적이냐, 즉 차수가 목적이냐, 강도 정대가 목적이냐에 따라서 주입제의 종류가 달라지겠죠. 지수가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점토나 벤토라이트, 아스팔트계를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강도 목적으로는 시멘트, 물요르계, 요소계, 우레탄계를 씁니다. 자, 요거는 지수 목적에 따라서 나눠서 답안 작성을 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분해 알아야 됩니다. 지수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 그 다음에 강도 정대 목적에 따라서 뭐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것을 조금 구분해서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입제의 종류에 대해서는 교재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시험 나왔는 것만 말씀드리면은 우레탄계입니다. 우레탄계. 우레탄계는 교재에 나있듯이 자, 이 우레탄계는 물과 접촉하는 순간에 고개를 한다는 거죠. 즉 쉽게 굳어버린다는 거죠. 그때 뭐 됩니까? 빨리 굳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속이 빠른 지하수위의 차수 효과가 좋다는 거죠.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흐르면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빨리 굳지 않겠죠. 빨리 굳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리 굳는 걸 써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레탄계는 빨리 굳는다. 근데 이게 단점은 뭐냐 하면은 유독성이 있다는 거죠.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해야 된다. 뭐 다른 것들 다 하면 좋은데 이 물유리계나 크롬 니그린계나 아크릴 아미드계나 요소계나 우레탄계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것은 우레탄계인데 우레탄계 정도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입 방법에 따라서 주입 순서에 따라서 원 스테이지 그라우팅이냐 스테이지 그라우팅이냐 패크 그라우팅이냐에 따라서 저 스테이징이라서 뭐 단계라는 뜻이죠. 스테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 스테이지 그라우팅인 것은 주입 신도가 일반적으로 얕은 경우에 성공해서 한 번만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그라우팅은 어떻습니까? 주입 깊이에 따라서 주로 여러 번 스테이지를 나눠서 하는 건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파워포인트에 있는 패크 공법입니다. 패크 공법. 패크 공법 같은 경우는요. 암질이 좋고 그렇죠. 암질이 작고 주입 긴도가 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최종 깊이까지 한 번에 성공한 후에 공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패크 공법은 좀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암질이 좋고 주입 심도가 깊은 경우에 한 번에 굴착하고 나서 공 밑에서부터 주입하는 건데 이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파고 거기다가 주입관을 설치해서 야객을 지으면은 패크는 일종의 마개입니다. 마개로 막아야지 이것이 야객의 위로 올라오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패크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5장쯤에 가면은 패크 테스트라고 했는데 투수장 시험에서도 나오는데 패크라는 말 자체가 마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개를 막아가지고 야객이 위로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패크라는 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외워야 될 것은 이것은 암질이 좋고 주입 심도가 깊은 경우에 한 번에 성공해서 최종 깊이까지 성공한 후 구멍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패크 공법이라는 거 그거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입제의 압송 방법에 의한 분류가 원샷, 1.5샷, 2.0샷이 있는데 이것은 주입제와 물을 같이 넣느냐 다르게 넣느냐에 따라서인데 그것은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책을 한번 보고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여기에서는 우레탄계하고 패크 테스트 패크 공법은 시험에 나왔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수업에서는 요것 정도로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